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개수법 중에서 중개 업무 관련한 본격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순서가 이런 식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거, 자, 개설 등록할 수 없는 사유, 이런 것들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미성한파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집자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금벌자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결격 사유로 봤던 것이고요. 자, 이런 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요. 뭐 잡다한 얘기는 앞에서 봤던 얘기고,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봤던 주제 중에 하나가 기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됐던 게 세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 등의 설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인장 등록도 있었고, 고용인 신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하나의 축이 되게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게 다 열었고요.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중개계약의 체결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중개계약은 뭐 거하게 볼 건 아니고요. 이런 논리구조죠. 복덕방에 앉아 있게 되면은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또는 이런 아파트를 사주세요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겠죠. 그걸 이제 거하게 얘기하면 중개계약이다라고 이렇게 볼 테고, 이 중개계약에 있어서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기업 공인중개사 여러 명한테 물건을 동시에 맡길 수 있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중개계약이 되면 권리인의 의무 이런 개념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중심축이 되는 것은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 권한 자체를 특정인 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독점적으로 중개하게 되는 것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류식 계약 이런 얘기들을 민법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매매도 교환도 임대차도 분류식 계약의 전형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갔었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 전속 중개 계약만 특정한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특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속 계약 자체가, 중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단속 규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효력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단속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력 규정 중에서 우리 시험 지문에 7년 동안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선약 등기, 요거 무효 이래 봤었고요. 그 다음에 참 뭐가 있었지? 재단법인, 법인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게 되면 무효, 이에 대응해서 유효로 봤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무효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뒤에서 이제 중간에 논의하게 될 건데, 지금 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약정이라는 것은 무효로 보게 된다. 요 세 가지 무효 있었고요. 유효에 해당하는 것이 뒤에서 역시 논의하게 될 주제인데, 기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은 단속 규정, 그리고 조금 얘기가 어긋났는데,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한 서식을 사용해라 라든가, 또는 하지 않게 되면 업무정지 사유, 이런 것들로 이제 연계가 되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언정 전속 중개계약 자체가 그 서식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전속 중개계약은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 되겠지만, 다만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논의하는 쟁점이라는 것은 소위 단속 규정이라고 해서 업무정지 사유, 이런 것들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일반 중개계약부터 보겠습니다. 유치찬란한 얘기죠. 중개 의뢰인이 하나의 중개 대상물을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을 가리켜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동일한 논리구조, 유효기간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서식도 써야 되고요, 일정한 의무, 행정처분도 있게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에 있어서는 중개의뢰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작성 요청할 수 있다. 그냥 쌩까도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주거나 말거나, 이건 기업 공인중개사의
재량상이 될 테고, 서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만 법에서는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작성 의무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뒤에서 전속중개계약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서식을 가지고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작성 의무도 없고 또 이미 정해진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도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게 될 텐데요. 자, 전속 중개계약 뒤에서 보겠지만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비해서 일반 중개계약은 보존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일반 중개계약은 따로 이 정보 공개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여가 되지 않게 되는 데 비해서, 뒤에서 우리 논의하겠지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해서, 우리 앞에서 7일짜리 몇 개 공부하셨어요? 해서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7일 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 두 번째 쟁점 삼았던 게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그리고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그 시리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요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전속 중개계약이 좀 양들이 많죠. 논의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만 맡기는 계약, 이걸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 유효기간 3개월, 큰 의미 없습니다. 뭐 금방 외우시게 될 테고, 자, 해서 지금 요식 계약이라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된다. 좀 독특한 구조죠. 그래서 서식을 반드시 쓰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서식 등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소위 3월 기준의 업무정지 사유로 나중에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서의 내용 등 관련해서 결국 이제 권리,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것이다. 계약서라는 게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뒤에서 공부하게 될 그거 있어요. 바로 확인 설명서와 관련한 주제에서 우리가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임대 의뢰인 또는 매도 의뢰인의 의견을 듣거나 물어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 될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 설명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큰 의미였고요.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서명 및 날인과 서명 및 또는 날인이라는 주제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다 또는 날인입니다. 딱 두 가지죠.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의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의 문제로 연계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 보존 의무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일반 중개계약은 보존 의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은 보존 의무가 있다. 뒤에서 확인설명서 3년 동안 보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비교하는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전속 중개 계약에 따른 법률 관계. 자, 최근 문제에서는 유창을 했었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에서 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이라는 사람이 제3자와 중개 계약을 또 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중개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계약서에다 쓴 그 뭐죠? 위약금, 약정했던 금액 전부를 얻었다. 지금 위약금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 계약서 작성할 때요, 중개 보수 이런 것들 다 정하게 돼 있거든요. 고비용 전부를 지불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 구성이 됐고, 지금에 와서 또 전통적으로 다뤄지는 파트 중에 하나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소요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분의 1 중요치 않아. 소요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해서 이런 식이죠. 중개 의뢰인이 기업 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니까 이 전속 중개 계약의 당사자인 상대방, 이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은 신경을 써서 이런저런 물건을 팔아보려고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다. 해서 이런 비용에 2분의 1까지, 소요 비용까지 어떻다?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그래서 이 파트는 최근 문제에서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하고 쇼부를 쳤을 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이런 유치한 게 나왔는데 전통적으로 나왔던 주제는 바로 이 얘기죠. 소요된 비용이라는 것을 위약금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주 이내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 이게 7일 이내 정보 공개하고 겁나 헷갈리게 됩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계속 업무 진행 상황을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비공개 요청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공개하고 나서 다시 그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한다. 이런 것들도 답이 되고 여기는 이제 워낙 많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정보 공개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정보 공개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정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물론 이제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정보 공개 의무가 없지만은 이 비공개 요청을 제외하게 되면은 이때는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자, 바로 7일이라는 날짜가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7일이라는 날짜가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지라고 하는 거, 공개 정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요. 그래서 공개, 계약 체결 후에 7일 이내에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등의 그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개를 했으면 공개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도 다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서로 통지네요. 그래서 두 가지야. 2주일 내 2주에 1회 이상 통지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정보 공개를 한 다음에 정보 공개를 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7일 이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거래 정보망이 되어도 좋고 일간 신문이 되어도 좋고 여기다가 정보 공개를 함이 원칙이다. 이렇게 봤었고요. 정보를 공개했으면 공개했다는 그 내용 자체를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계속해서 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이라는 것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겁나 많이 나와서 아주 도배를 해버리는 문제, 바로 공개할 정보라고 하는 거 다 되겠습니다. 근데 인적사항, 자,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뒤에서 문제 보시게 되면 공개할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이걸 이제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소 또는 성명 이렇게 예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그대로 지문대로 구성을 하는 사례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대차는 경우 수가 두 가지야. 공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그런데 문제 구성할 때 30회 때 문제 이런 게 나왔었죠. 임대차에 대해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를 하고자 한다. 기업 공인중개사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이때 반드시 공개해야 될 정보가 아닌 것, 반드시 공개해야 될 정보는 하게 되면 일단은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라는 것도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거의 문제를 도배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개 대상 정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너무너무 많아서 상당히 버거운 부분인데 문제는 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요 얘기하고 임대차에 있어서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예요. 특히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가지고 대부분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속 중개 계약 관련해서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전속 중개 계약, 특정한 서식,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야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 이거 할 때마다 기억할 게 딱 두 가지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다 뭐가 된다? 서명 또는 날인. 최근에 등기법 3문제 구성이 됐었죠. 서명 및 날인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했던 문제인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다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되어 있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또 같이 전속 중개계약서 이런 것들 다 서명 또는 날인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보존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개계약이라는 게 체결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이 중개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 중개를 의뢰할 수 없다.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없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근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소유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위약금으로 지불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소유된 비용이 한정하게 된다. 2분의 1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50%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현혹되면 안 돼. 소유된 비용. 절대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키워드 단위로 끊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한다.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고 공개를 하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바로 중개 의뢰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이때 공개를 함에 있어서 절대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쟁점. 그리고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실 주제가 바로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요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적어도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가지고 보통 두세 문제까지 나중에 정보 공개하자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까지 간단히 볼까요? 이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이제 새롭게 우리 법에 들어온 사안인데 그렇게 큰 쟁점은 안 되고 딱 한 가지죠. 이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만이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다. 뒤에 조금 이제 문제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문제는 개공만이 뭘 할 수 있다?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 이슈가 됩니다. 개공만이 어떻다?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 표시 광고 못합니다. 중개보조원 표시 광고 못합니다. 그래서 공시할 항목에도 소공의 이름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이게 내용을 다 외워서 쇼부를 치는 것이 아니라 표시 광고의 핵심적인 주체는 누구밖에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요. 과태료 500만 원 이하할 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했을 때 다시 그거 500 이하 하나 나오게 될 테고 또 하나가 부당한 표시 광고 등도 500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겁나 세게 때릴 수 있는 거 두 가지 500 이하의 과태료까지 뒤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개업 공인중개사만 표시 광고를 할 수 있고 이 내용으로서 개공의 인적사항, 개공의 인적사항, 성명 같은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당연히 개공과 관련되니까 중개사무소 명칭, 위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해서 이게 나중에 과태료 부과사와 사유와 관련이 되고요. 이 표시 광고라는 주제와 연계해서 기억을 해볼 만한 게 혹시 단독주택 이런 것들 전봇대 있는 동네에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1억의 집 세 채 이런 게 이제 소위 부당한 표시 광고 항목이 보통 될 것이고 그 정도까지. 다만 우리 민법 계약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어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 청약에 대응해서 승낙이 있을 때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표시 광고 이런 것들은 소위 청약 유인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청약 자체는 아니다. 해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계약법 공부하실 때 1억의 집 세 채라고 이렇게 붙여놨어. 그래서 1억을 확 그냥 사무실에 찾아가서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집 세 채를 다오라고 했을 때 집 세 채를 주지 않더라도 그것은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개를 했었죠. 해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였을 때만 그것의 청약으로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청약이 유효하다라고 전제가 되면 이에 대한 승낙이 있을 때 그 계약은 성립하게 될 테고 청약자와 승낙자 간의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각각의 채권 채무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표시 광고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는 많지가 않은데 하여튼 요즘에 이제 벌칙도 좀 세게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자 문제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일반 중개 계약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서 그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틀린 표현. 전속 중개계약서만 특정한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반 중개계약은 서식 사용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2번 자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 중개계약의 내용. 겁나 유치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에 체결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자 우리 앞에서 저기 전속 중개계약은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서식이 분명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4번 지문요. 중개 의뢰인 자 기업 일반 중개 계약서에 기업 공인 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 여기서는 이제 기업 공인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누가 일반 중개를 의뢰를 하는 그 사람은 이런 일정한 작성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요구사항을 표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때 기업 공인중개사가 남는 게 없거든. 그래서 쌩 까도 된다 해서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틀렸죠? 정보 공개. 자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속 중개 계약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1번이라든가 3번이라든가 5번의 특징이 뭐야? 바로 전속 중개 계약과 일반 중개 계약의 차이점 두 개 비교되는 점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조금 분석을 하고요. 숙달이 되게 되면 그게 그냥 문제가 빤히 나와요. 빤히 나오고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지금 이제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해서 매수하기 위해서 기업 공인중개사인 을과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해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수에 대해서 중개를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찍는 문제고요. 작년 문제 중에서 그냥 내용 알게 되면 이 문제 맥락을 이해하면 거저주는 문제이고 이걸 외워서 풀려고 그러면 답이 전혀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싶다.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거기에 담을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소유자의 성명 등은 있을 수가 없지. 매도할 때나 소유자는 등기 명인이 나오게 될 테고 매수할 때는 누구 건지 알면 가서 사면 되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희망지역 요건 얘기할 수 있죠. 무슨 동 몇 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동네가 여기다 이 정도. 세 번째 취득 희망 가격 요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거래 규제 공법상 제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 두 가지 소유자 등기 명인 거래상 공법 규제 이런 것들은 매도를 중개 의뢰할 때 그 계약서에 쓰거나 말거나 할 내용이 될 뿐 자 매수 중개 의뢰를 할 때 어떻다 쓸 내용은 아니다. 이건 이제 외워서 쇼 보는 거 아니에요. 매도냐 매수냐라는 관점에서 이건 가는 거지. 그 방대한 내용을 그 서식의 내용을 다 외워가지고 비교해서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자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일반이든 전속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수 중개 의뢰라고 하는 거. 매수 중개 의뢰. 자 사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희망지역이라든가 희망 금액. 자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자 등기 명인 모르죠.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도 물건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해서 대단히 좀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기재할 항목으로는 니은 디귿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30회 때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 그래서 결국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접근해 가실 때 그렇게 가면 좋을 거예요. 한 70% 정도 되는 문제가 거의 구구단처럼 줄줄줄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거 잘 맞추는 게 능력입니다. 요거 뒤지기 한번 나왔다고 막 쫓아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가령이 찢어집니다.
이게 매년 문제 중에서 한 10%에서 15% 이상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건 비우고 가셔야 돼. 비우고 가셔야 돼. 그래서 전통적으로 꾸준히 다뤄져 왔던 그 내용을 숙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취미생활 삼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빡시게 해야 돼요. 자기 항상 머리 생각해 봐야 돼. 겁나 천재인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평범한 사람인가? 평범할 거예요. 그래서 요는 반복입니다. 같은 얘기 뒤지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용 정확히 몰라도요, 대충 감이 생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 형태. 이런 거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상한 문제만 나오면 그냥 돈이 시뻘개져가지고 이걸 한번 마스터를 해버리. 가당차는 짓거리. 돌아설 때마다 잊어버리고요. 저희처럼 직업적으로 떠들어도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약간 긴장을 해요. 왜? 새로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답이 틀려버리는 개망신이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그럼 나머지 이제 개나 소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거 틀린 거. 자, 바르게 짝진 것. 좀 옛날 문제 패턴이에요. 옛날에 이제 한 20회부터 24회 정도까지 나왔던 전형적인 문제가 옳은 거, 틀린 걸 모두 자, 옳은 걸 연결하시오, 틀린 걸 연결하시오가 아니라 OX를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요즘에 하여튼 잘 내지 않는 패턴입니다. 거의 안 나와요. 어찌됐든, 자, 내용 볼까요? 일반 중개계약, 끄트머리. 자, 국토부링 정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아까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을 비교하는 게 서식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전속 중개계약에 있어서 유효기간 3개월. 별로 중요치 않아. 몇 번 보면 금방 외웁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다를리 약정이 없게 되면 기간 얼마? 3개월. 오른표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서 3년간 그 계약서를,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해서 오른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해서 다시 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서식의 사용 여부, 그 다음에 계약서 보존 기간,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데 것은 오른편에서 답은 1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문제. 자,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25회 13번 문제. 자, 기업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공개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큰 쟁점 안 돼요. 여기서는 자, 뭐를 공개를 하느냐, 이게 이제 굳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나와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딱 문제 보면 아, 이건 뭘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런 식의 내용들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 뒤에 자, 주소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해서 가장 무난한 문제 유형이 되게 되는 거죠. 주소 성명은 어떻다? 인적사항은 자,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3번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3개월, 이런 걸 갖고 답 안 뽑아. 이건 개나 소나 다 맞추는 거야. 4번 중개 의뢰인과 어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개공은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 권리 의무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계약서 뒤지게 써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딴 데서 중개가 완성이 되어버리면 닥쳤던 개꼴 되거든. 그래서 안 써, 볼펜 낭비니까.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해서 답은 2번. 이제 답들을 자꾸 보면서 느끼셔야 돼.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답이 많이 정해져 있어, 많이.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계약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24회 때 문제.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자, 기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지지가 기재가 되어 있는, 별 쟁점 안 되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죠. 2번 질문. 공동상속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1번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나오면 벙 찌는 거야. 답 아니야. 다음 중 벙 찌는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 안 나와. 황당한 걸 고르시오. 보시기에 마음 막 저미는 걸 고르시오. 기분 나쁜 질문을 고르시오.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서 대가리를 또 굴리기 시작해. 또 누가 대가리라고 그러면 또 짜증을 내는데 그 사람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느끼면 그 사람이 대가리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굳이 민법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공유물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이 공동 상속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물건을 매매 교환
등을 알선하는 게 중개가 되게 되겠죠. 다시 기억합시다. 하도 오래전에 공부해서 다 잊어버렸지. 중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알선. 자, 중개가 뭡니까? 했을 때 키워드 뭐라고요? 알선. 문제 구성할 때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다. 이런 것들 나오게 될 때. 그저 키워드 뭐가 된다? 알선. 같이 묶어서 중개업은 뭡니까? 보수 플러스 업, 부수 플러스 업을 뭐라 부른다? 중개업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꾸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다 치고. 자, 3번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의 권리관계 승강기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뒤에서 확인 설명서 할 때 강조 드리기 전 겁나 중요한 거지. 밖에서 볼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이게 기본 확인사항. 안에 기어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을 세부 확인사항. 그래서 자, 실상 벽판에서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세부 확인사항.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소난성 이런 식으로 소방에 관한 주제, 난방 방식, 승강기 이런 것들은 안에 들어가 봐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환경 조건에서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건 이제 나중에 확인 설명서 할 때 줄줄줄 꿰야 될 그럴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보니까 지금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 답이 몇 번이에요, 이게? 답이 3번 되나요?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의무는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에 대해서 요걸 틀리게 뽑았네요.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다 해서 하여튼 요걸 틀리게 뽑아냈고요. 4번,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뒤에 뭐라고요? 소요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숫자에 현혹되면 안 돼. 숫자에 현혹되면 절대 안 돼요. 소요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주로 나온다고. 최근 문제에서 아예 쌩 까고 딴 놈하고 거래했다. 그러면 전액을 바로 위약금으로 지불해라. 이런 유치한 게 구성이 됐는데 전통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소요된 비용 지불한다.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거 주거용 건축물하고요.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습니다. 요 뒤에서 보실 주제. 그래서 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 문제 답은요. 지금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될 주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 중개 계약. 아까 비슷한 문제가 일반 중개 계약도 답으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기억번 옳은 표현. 유효기간 3개월이었었죠. 자, 6개월 이렇게 가면 안 되겠고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지. 힘 빼지 마시라고. 본인의 지적 능력을 믿으셔야 돼. 별로 중요치 않은 것들은 몇 번 보면서 저절로 외워지는 거지. 이게 별 쓸데없는 것까지 골고루 다 외워보겠다. 얼마 가지 않아서 뇌가 꽉 차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직 계약법 들어가지도 않는데 올스톱이 돼버려. 이 뇌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걸 아껴 써야 돼. 아껴서. 정말 액기스만 담아놓는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나중에 차고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 3개월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개업 공인중개사. 자, 전속 중개계약 체계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한다. 옳은 표현. 공개했으면 그 공개했다는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한다.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지게 된다. 얼마에 모르지. 계약서 쓸 때 이 내용은 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통적으로 나왔던 것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이렇게 했을 때 소요된 비용, 이게 주로 나오는 주제이고 요건 좀 쉽게 구성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니은부터 빼놓고요. 기역, 디귿, 리을에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업무 처리상을 통지를 해야 된다. 2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 다른 약속이 없으면 3개월로 하게 된다. 이거 다 아니라는 거 눈치채셔야 돼. 주로 옆으로 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5년, 전속중개계약서 5년간 보존해서 틀렸죠? 3년간 보존 이렇게 되어 있고 4번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 외
전속 중개계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인과 기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큰 의미 없고요. 자, 답은 쉽게 구성을 한 사례. 겁나 문제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 문제. 자, 갑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 갑과 기업 공인중개사 을에 전속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갑이 중개 의뢰인이라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된다? 바로 개공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고 가야겠죠. 자, 1번 지문 뒤만 봐도 자, 전속 중개 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된다. 유효기간 3개월 이렇게 뽑아줬고요. 3번 지문. 자, 이 을이 갑과의 전속 중개계약 체계로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했을 때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오른편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3인 전 확확 그거통 이렇게 나와요. 3개월의 업무 정지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자,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전속 중개 계약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식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보존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확확 자, 확인 설명서 거기에 이제 서명 및 날인 이런 게 나오고요.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교부 문제하고 서명 및 날인,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교부 문제와 서명 및 날인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3개월의 업무 정지 사유. 그리고 주요 이슈가 되는 게 허위 매물 사건 해서 중개가 완성이 됐는데 자,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이제 3개월의 업무 정지 사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테고, 나중에 6개월짜리 6등 과공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등록 결격 사유자를 고용을 했을 때 물론 2개월 내 해소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다시 과태료라고 하는 거 1년 사이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 때려 맞고 삼진 아웃제 세 번째가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게 되면 이때는 과태료가 아니라 6월의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거짓 공개라고 해서 허위 매물, 아예 없는 매물을 등록을 하게 되면 6월. 자, 그래서 허위 매물이 두 개가 있어요. 통보하지 않아서, 애초에 매물이 있다가 통보를 하지 않아서 허위 매물이 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될 테고, 그 다음에 6월의 업무 정지 사유는 애초에 없는 물건을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업무 정지 사유 해서 듣고 버려요. 나중에 그냥 갈 때 보면 다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 2주 내에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죠. 자, 7일 이내 정보 공개라는 주제가 있었죠. 아주 약 올려요.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한다. 그거랑 이제 헷갈리게 만든 것이 4번 지문이 될 테고요. 5번 지문 공개해야 될 정보에는 그저 안 되는 것만 외우는 거죠.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않는다.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날짜 가지고 장난쳤네요. 그 다음 문제.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될 중개 대상물의 정보, 대행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금 보게 되면 인적사항 어디 있어요? 인적사항 주소 성명 나와 있죠? 니은 빼고는 다 공개해야 된다. 무조건 다 공개해야 된다고요. 우리 법에서는 공개해야 할 항목을 더럽게 많이 예시를 하고 있다. 그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 그래서 얼마나 스릴 넘치고 좋아 니은 하나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 올리는 게 임대차 관련해서 공시지가 얘기가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임대차가 됐든 매매가 됐든 간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이 될 테고,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별 필요 없거든요. 공개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임대차에 대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 공시지가 공개해야 된다. 답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개 대상 얘기가 거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좀 해도 너무해. 이 뒤쪽에서는 내릴 게 이거밖에 없어. 자, 나머지 2번 지문 민법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그래서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실 공부 안 하죠. 우리가 공부하는 계약은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위임계약 맡겨둔다 이런 취지가 될 테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바로 선관 의무라는 개념이 민법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관 의무라고 하는 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어떤 물건을 지금 점유를 하거나 보관을 하고 있다. 때 되면 잘 돌려줄 의무, 선관 의무에서 29회인가요? 바로 민법에서 이슈가 삼았던 거, 선관 의무가 없는 자는 누구냐? 소유자는 선관 의무가 없다. 돌려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셨고, 전속 중개 계약, 자, 법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 되고요. 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오른편 서명 및 날인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 전속중개계약 체계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다시 지체 없이 통제되는 게 하나가 있고 2주일에 1회 이상 통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된다. 그 차이 기억하실 거. 정기적인 통제는 2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나서 지금 자, 정보 공개했을 때는 지체 없이 중개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자 정보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었고요. 자, 중개 의뢰인 일반 중개 계약을 작성할 때 작성 요청할 수 있다. 뭐 큰 쟁점은 되지 않죠. 이때 개업공인중개사 그러거나 말거나 꼭 여기에 응답할 이유는 없다. 계속 맥락을 봐야 돼. 이 지문이 5번이 왜 5번이 맞아? 보니까 1번이 틀렸으니까 답은 다 정해져 있다고요. 거의 모든 문제가 답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해서 다시 정보 공개할 때 매매 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전속 중개 계약에서 인적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좀 난이도 있게 구성한 것이 임대차 파트에서 공시가 공개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겁나 나름대로 30회 때 어렵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중개 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 X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을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을이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중개 의뢰인. 근데 임대차 중개를 의뢰를 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지금 자, 뭐가 있지?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되죠. 갑이고 을이고 병이고 간에 성명 주소는 공개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기본 축이 되는 거고, 여기서만 이슈가 되는 게 임대차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임대차, 여기서는 공개해야 되는 정보를 모두 고르시오.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정보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됐으니까 공시지가도 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건 나머지를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 이건 끊임없이 바뀌게 될 거야. 다시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누가 이름이 됐든 간에 자세히 보면 안 된다니까. 문제 이거 1분 안에 풀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거의 30초 이내에 끊어버릴 문제라고요. 그래서 문제 미리 답을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차는 추가적으로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 이 출제위원들은 얼마나 실력이 좋냐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얘기란 걸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 가서 내 느낌엔 느낌적인 느낌 하면서 삽질되겠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기본 속성이 그거야. 시험장 가서 최선을 다해. 그 시험장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지 뭐 아는 거 있다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야. 그 돌아서면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아예 선입관을 가지고 이 특정한 영역을 아예 지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문제 흔들어 봐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제 저 주소 뭐 을과 병과 뭐 이런 걸 왜 봐? 이게 설마 아무 의미 없다고. 그냥 주소 성명을 다 공개하지 않는다. 뭔 얘기냐면 함정을 파지 않는다고. 대충 내도 어차피 대부분 수험생들 다 작살나게 돼 있어. 막 차 있기 시작하거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병은 어디 있나? 정은 이지랄 하게 돼 있다니까? 아니 그렇다고. 두렵기 때문에. 근데 저 안 보잖아요. 문제를 한 수십 년, 이게 이제 계속 수십 년간의 문제를 줄줄줄 하다 보니까 병인 누군지 정인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주소 성명은 나리. 이렇게 구성한다고요. 절대 어렵게 내지 않아요. 그냥 쉽게 내. 근데
공부도 더럽게 하면서 안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겁이 더럽게 많아져. 벌벌벌 떨어. 그래서 어쩌다 한번 책 한 번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해. 어디 보자. 병이 어디 있나. 병은 임천병이구나. 저당권. 이지랄 합니까? 말려버리는 거야. 그럼 주소 성명은 다 공개하지 않는다. 아주 심플하게 딱딱 끊어가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임대차니까 다 공시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냐고. 자세히 보는 게 실수예요. 모든 문제 루틴이 다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는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그 결과적으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뭔가 느끼셔야 돼. 몇 년간의 문제가 다 똑같아. 이런 걸 뭘 돈 내고 배워. 돈 내고 배우기는. 그래서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전속 중개계약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